안녕하세요. 범브라묵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DLENC가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지금 공사 시공 중인 아파트도 멈춰버린 상태입니다. 이 추락사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뭐 9일, 10일 전 현장 공사 중단을 지시를 했어요. 가뜩이나 지금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대형 건설사가 이런 또 악재까지 터지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위축된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DLENC 국내 사업장이 120여 개에 달합니다. 이 중에 80여 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주택 건설 현장,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토목과 플랜트 사업인데, DLENC는 작업을 중단한 지난 8월 9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을 했고요. 일단 지금 대형 건설사가 지금 문제인 게 너무 문어발식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그동안 엄청난 뭐랄까 수익 부분에 있어서 거의 하이패스를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거칠 것 없는, 허들이 없는 그런 어떤 영역이었어요.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굉장한 위축된 분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이 지방이나 서울이나 경기권이나 인천이나 모든 곳에서 일단 분양시장 오픈해버리면 다 완판돼버리는, 정말 부동산 신화를 그야말로 썼던 시절이 불과 1,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장사가 굉장히 잘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최근에 지금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 벽면 균열 현상 때문에 전체 동에 대해서 안전점검, 정밀진단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수직으로 금이 간 게 아니라 수평으로 금이 쫙쫙 가버리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균열 양상이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가면 이거 혹시 구조적 문제가 아닌가라는 또 의구심을 또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편한 세상이 계속적으로 이제 대형 건설사로서 굉장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신축 아파트 통해서 사업 영역을 많이 확대를 해왔었는데, 지금 요즘에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참패 수준의 이 미분양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편한 세상 동대구역 같은 경우도 거의 8사제곱,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평형 아닙니까? 미달이 나와요. 그리고 중대형 평수 한 40평대 돼도 지방에선 그래도 인기가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0.08대 1 정도.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방에서 일단 대형 건설사 물량이 미분양이 나게 되면 무순위로 바로 띄우게 되는데, 그 무순위도 지금 지방 상황에서는 이 무순위를 흡수할 만한 수요가 없어. 그러니까 지방이 그만큼 산업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개인마다의 어떤 이 소득력이 굉장히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대구 같은 경우는 산업 기반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 사업하기 위해서 부동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달은 했지만, 이 부동산의 어떤 이 매수세가 강하지는 못합니다. 예전처럼. 옛날에 대구에 섬유 사업 같은 걸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부흥을 이뤘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 죽었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엄청나게 때려부을 정도로 대형 건설사 들어와가지고 아파트를 그냥 거의 미친 듯이 그냥 지어놨거든요. 누가 다 사주냐고, 이걸. 30평 분양가가 7억 2천이야, 7억 2천. 아니, 지방 분양가가 한 3, 4억이면 되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미분양이 쏟아지는 수밖에 없고, 서대전도 마찬가지, 대전 쪽도. 이 편한 세상 29평이 5억 2천입니다. 20평대가 5억이야. 2, 3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5구제곱도 별 시들시들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20평대가 5억, 6억이야? 확장비, 옵션비 합치면? 미달이 딱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73제곱 30평대도 당연히 0.38대 1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편한 세상 동인천 베이프런트 역시도 5구제곱 5억 3천이야, 여기도. 30평대. 74제곱은 5억 4천인데 미달 떴습니다. 굉장히 이 편한 세상 브랜드 이미지가 단단하다라는 그 견고한 어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이나 인천이나 수도권 속에서 신축 분양을 하게 되면 전원 그냥 완판, 그냥 싹쓸이였습니다. 싹쓸이. 말로 없는 때렸지 맨날.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러다 보니까 수익은 수익대로 떨어져. 또 문어발식으로 많이 확장한 공사 수주한 곳들은 많아. 현장 관리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전 관리 삐끗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고가 터지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의 업황도 악화되고 현장 관리도 부실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 공사 이어지고 또 뭐 인명 피해도 일어나게 되고 지금 총체적으로 건설업계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어렵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펌프질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고농축 분양가를 계속해서 찍어내잖아요. 이제 뭐 지방에서 분양해도 기본적으로 20평대는 5억이 넘습니다. 감당이 안 되지. 최근에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역 아이파크 보십시오. 지금 10억, 24평이 거의 뭐 10억이 넘어버렸습니다. 11억에 가깝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경쟁률이 77.58대 1을 찍었습니다. 야, 그냥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해. 경쟁률을 보면 38세대 모집에 3,503명이 지원을 했어요. 이분들도 참 대단하시네. 예? 10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44제곱, 51제곱, 59제곱. 이게 당첨 가점을 보더라도 최저 가점이 54점, 58점 다 대부분 높아요, 또.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좀 노리고 들어온 분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글쎄요, 여기 동대문 쪽 제기동 아이파크, 어느 정도 자기가 이 분양가로 들어와서 이거 이상의 시세로 집값이 오른다는 어떤 예상치를 가지고 진입을 했을 텐데, 앞으로 집값 자체가 상당히 고점 부분에서 꺾여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참 문제라.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내가 이 고분양가로 진입을 해서 그 고분양가 이상으로 집값이 올라줘야 하는 그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그 희망사항이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동대문구 지금 실거래가만 보더라도 지금 시들시들 하고 있어요. 3억 3천, 신답극동 3억, 이문 아이파크자이 2억 3천인데 아마 9월달 되면 동대문 쪽도 상당히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대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쪼그라들고 있고 동대문 쪽이 좀 어찌 보면 살짝 이 교통의 어떤 사통팔달이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도 있겠지만 인프라 시설이 뭐 굉장히 뭐 재개발되면서 발전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하고 마영성이 빠지게 되면 서대문, 동대문 역시도 확실한 동조 현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동대문구 연암골 벽산 같은 경우도 2억 떨어지고요. SK 전농 9천만 원 하락, 청량리 하양순환 7,500만 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대형 평수로 가면서 약간 하락도가 주춤하는 것 같지만 이게 9월 달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서대문하고 동대문이 굉장히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양천구하고 지금 영등포구가 마용성이 오를 때 같이 올랐거든. 근데 이 동대문하고 서대문 쪽은 약간 간보기를 하다가 쬐끔 오르다가 이게 지금 완전히 호재 자체가 사라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아파트 시장 자체가 지금 상승 궤적이 현저하게 떨어졌거든요. 체력이 완전히 고갈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동대문과 서대문은 그 어떤 집값, 서울 집값의 중간다리, 그러니까 미들브리지 역할을 하는 그런 동네인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서울 하방 압력의 가장 첫 번째 시그널, 그러니까 가장 파격적으로 떨어지고 그 파이가 엄청나게 깨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 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조금 어설퍼. 그래서 상당히 이쪽 구축 아파트를 좀 잘 주시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또 여기 레미안 엘리니티 동대문의 뭐 대장단지라고 부르고 있죠. 여기 무순이 집집이 9월 달에 나옵니다. 신설동역과 제기동역은 제기동 아이파크하고 이제 거의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미안 브랜드를 달고 있어서 뭐 상당히 인기가 많았었죠. 5일제곱이 당시에 6억이었습니다. 5구제곱이 7억이고.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제기동 아이파크가 11억이 넘잖아. 네? 지금 2배가 올랐다니까, 2배가. 분양가가 몇 점 몇, 1.2, 1.5,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분양가의 단가는 엄청난 갭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84제곱 9억대. 그래서 소형 평수를 노리신다면 무순이 집집이 굉장히 그래도 알차다. 일단 6억 이하니까. 무순이 집집 6억 이상은 조금 손대기 버거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좀 위험하다. 무순이 집집도. 그래서 소형 쪽으로 좀 선택지를 정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20평대, 24평이 13억 정도 합니다. 매물이.
해서 6억이니까 거의 뭐 반값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구축들이 떨어져 나가는 추세, 동대문 지켜보시고요. 무순위 줍죽 간간히 나올 때 또 선택지를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훌륭한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굳이 내가 또 막 서울 너무 피로도가 높아, 집값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검단 쪽으로 선택지를 정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검단은 뭐 인천 뭐 그냥 뭐 집값 개판 났잖아. 청라하고 그리고 송도가 좀 그런 영향이 컸지,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김포하고도 연결돼 있고 지금 대로 쭉 타고 가면 서울 이 요지의 이 시티들을 다 꿰뚫고 가는 어떤 이 도로망이, 브릿지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검단 호수공원역 중흥 S클래스 최근에 분양을 했었는데 전 타입이 다 이제 완판이 돼버렸다니. 그만큼 검단은 인천과 다르다는 인식이 굉장히 지배적이다. 청가구 조기 완판. 그러니까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최애란 얘기예요. 최애.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포기해버리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더 많다. 아니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더 많다. 한국말도 제대로 안 돼. 청가구가 그래서 조기 완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보다 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지금 검단 서구 쪽 그 실거래가 보시면 1억에서 뭐 지금 2억 6천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권 지금 검단 옛날 같은 경우는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거의 반토막 났었거든. 거의 뭐 7억 하는 아파트 3억 5천 하고 막 3억 5천 하는 아파트 1억까지 하던 적도 있습니다. 완전 개판 났었어요 그때. 그리고 분양하는 족족 다 미분양 났었고, 검단을 그냥 개무시했었지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전혀 무시할 계제가 못 돼요. 인천 지하철 연장선 생겼지, 5호선 또 뭐 연결되지, GTX 들어온다고 그러지, 또 이 계양역 이 통과하면 뭐 20분이면 충분히 서울역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송도는 뭐 지금 청라하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요 검단 신도시에 새롭게 분양되는 분양가 상한제 다 적용이 됩니다. 여기 검단은 일단 공공 택지위에서 나오는 분양단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엘리프 검단 포레듀가 여기가 입주자 모집 공고 냈죠. 4억에서 한 5억대로 나왔더라고요. 63제곱인가? 약간 애매한데 26, 7평이라서 체감되는 평수는 30평대다. 근데 4억 5억대야. 메리트가 있잖아, 충분히. 그리고 또 중요한 곳이 A17블록 중흥 S클래스, 중흥 토건에서 나오는 그런 곳인데, 여기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A24블록,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 검단 호수공원역, 여기가 완판을 했고, 그 밑에 조금 더 여기 가까워요. 검단 호수공원 신검단 중앙역. 최근에 여기 이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분양 완료를 했고요. A17블록이 아마 호반 서밋하고 우미린하고 뭐 능가하는 대장 단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역을 뭐 자기 뭐 입맛대로 고르면 되니까 더블 역세권 굉장히 가깝습니다. 달려가면 한 3분 정도 걸릴까? 계양역 한 5분, 서울역까지 20분이니까 뭐 분양가 한 4억대 5억대 충분한 메리트가 있죠. 굳이 서울 살 이유가 없는 거야. 서울에서 뭐 20억 30억 주고 미쳤습니까 그거? 삶의 질 다 떨어지지. 이렇게 단지가 구성이 될 것 같고요. 아주 뭐 원형 우물 양식으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총 세대수가 1300 거의 1400세대죠. 그러니까 물량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데는 서울, 경기, 인천 당첨 비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검단 불로동의 제일 풍경채 검단 최근에 분양했는데 여기도 44.48대 1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신검단 이 중앙역 인천 1호선 연장되고 5호선 그리고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 GTX-D까지 오면 뭐 트리플역이 뭡니까? 여기 4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를, 교통 입지를 갖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커넬 컴플렉스라고 이제 특화구역에서 상업지역이 생기기 때문에 A17블록은 거의 뭐 다 끼고 있습니다. 다 상업지구 끼고 있지, 역 2개 끼고 있지, 학교도 가깝네. 그리고 근린공원, 숲새도 좀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고, 나머지 뭐 대장단지들과 비슷비슷한 그런 아파트들 쭉쭉 들어서 있으니까 아마 여기는
향후 검단의 최고의 센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유심히 보셔야죠. 검단호수공원 뭐 7,200명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500세. 거의 이제 10,000명이 아마 넘어설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부지가 조성이 돼 있고, A17과 A24 비교하자면 A17이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훨씬 더 크고, 교통 접근성 뭐 당연히 좋고요. 교육생활 인프라 역시도 학교가 가깝고,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깝다는 얘기. 그러니까 검단에서 초중고가 가깝다는 얘기는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도시에서. 또 여기 검단에서 무순위 집중 나오는 이편한 세상 웰 카운티도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신축으로 분양하는 것 말고도 이렇게 무순위 집중 검단 각각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9월 달에 나올 예정인데 대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도 이렇게 조성이 좀 알차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평면도 뭐 판상형 그리고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84제곱은 뭐 다 판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분양가가 매력적이죠. 59제곱이 3억 8천, 84제곱이 5억대. 지금 현재 오미린더 시그니처가 거의 대장단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의 8억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3억대 아니면 5억대 딱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시세 방어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양가 상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근차근 들여다보시면 얼마든지 틈새와 기회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서울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고 이 세상 모든 자금 다 끌어다가 이렇게 어렵게 상급지 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저 상급지 못 가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니까. 그래야지만 인생이,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돈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인생이 인생 따라가야지. 삶을 따라가야지. 집이 나 따라가야지 내가 집 따라가면 되겠어. 이거 안 되잖아요. 내가 집 따라가면요, 집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거의 지옥을 만나볼 뻔합니다. 스위트홈이 아니라 월스트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최악의 홈이 되고. 그러나 내가 집을 따라가지 않고 집이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내가 굳이 집 안 살려고 해도 이런 기회들이 생겨요. 그리고 뭐 생각 없이 무순위 집어넣고 뭐 어디 집어넣는데 그냥 덜거덕 당첨이 된다니까. 왜? 내가 집 안 따라가고 집이 나를 따라오니까. 그런 전환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완전히 한국 시장, 부동산 시장은 바뀌게 될 겁니다. 완벽하게 어떤 분수령, 최고의 분수령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침착하게 잘 접근하시면서 기회를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그리고 무순위 집집이나 여러가지 공공임대나 최대한 스스로 안전망을 좀 걸 수 있는 부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무주택자는 지금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찌 보면 구축 내려갈 가능성 크죠. 거의 50% 이상 빠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 경매로 나오는 경매 시장도 굉장히 물건들이 많을 가능성, 계속 유찰이 되니까 낙찰가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도 높고, 무순위 집집도 이제 더 이상 잔금을 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냥 뭐 몇 년 전 분양가로 치고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위기라 하지만 기회가 더욱더 많은 그런 어떤 상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